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엔 양강구도 두 주자의 신경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안철수 윤심 마케팅 대 김기현 윤심 호소인입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선대위원장 김영우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여기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직접 나서서 김장연대는 금이 갔고 김기현 의원도 100% 윤심이 아니다 주장하면서부터인데요. 안 의원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네, 사실 제가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눈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꼭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기현이 용심 100%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해석에 장제원 의원, 안 의원 측이 사적인 통화 내용을 왜곡했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자신은 비난 수위가 도를 넘었다, 자중하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건데 네.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건데요. 네.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들도 일제히 안 의원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안철수 후보가 그 위중한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는 공직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그게 사실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다.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한 번도 밥도 차도 안 마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건 100% 맞아요? 저는 뭐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안철수 의원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아니 인수위원장을 시켰는데 정부직을 거절했습니다. 나 싫어요 하면은 가자고 해느라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두 번째, 그 중요한 시기에 인수위원장이 하루를 비웠어요. 그냥 뭡니까 그냥 그런 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시류에 휩쓸려서 해임하라고 소리 지른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갖다가 침해하거나 또는 당내 여당 내 이 하나의 단일 대우로 흐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분열이지 뭐예요. 예, 방금 들으신 이철규 의원 앞서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을 진윤이라 하는 건 이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네. 당사자인 장제원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 뭐 자신을 당 사무총장을 약속받은 것처럼 네. 이렇게 정치적 음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자신은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라며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을 팔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불쾌감을 좀 표한 것으로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윤심파리를 하지 말라더니 본인이 하고 있지 않나 등 반응이 전해지는 중인데요. 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이 중립적으로 지켜보고 있다입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이 안팎으로는 안 의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중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김기현 의원 직접 나서서 안철수 의원 향해 윤심 호소인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윤심팔이를 하는 건 이 김기현이다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두 사람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 신경전 듣고 오시죠. 저도 한 번도 윤심을 제가 판 적도 없고 제가 친윤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 나는 정이 필요한다면 친민이다.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저는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갑자기 윤심 호소인이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발 대통령을 좀 그런 데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품을 좀 경쟁하시면 좋겠다. 이젠 좀 그렇게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께서 윤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뜻과 그건 반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다른 사람이 윤심 팔았다고 그렇게 그쪽을 비난한다는 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지금 양쪽의 신경전을 좀 들어보셨는데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우리 쪽에 전화를 한 게 결국 김기현이 윤심 100%가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에 친윤계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 쪽은 이걸 정말 잘못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좀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쓴 걸까요? 장제원 의원 전화 받은 게 이제 김영우 전 의원인데 네. 삼선 의원 출신의 국방위원장 지낸 베테랑이거든요. 네. 말을 잘못 알았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했는지는 이제 속마음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소위 친윤계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거. 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메시지들도 쭉 보셨습니다만 메시지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맞춘 뒤에 이제 동시에 공격을 행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건데 네. 저게 과연 현재 구도에서 김기현 의원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까? 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좀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힐 때도 다소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았고 네. 그 뒤로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 쏠리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당원들 내에서도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핵관들에 대해서는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렇게 일제히 등장할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친윤계가 좀 일제히 나섰다라고 말씀을 조금 주셨는데 지금 친윤계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사실 민주숙 기자, 네. 아니 강재묵 기자 미안합니다. 강재묵 기자. 예. 지금 암풍이 거세긴 거세요 현재. 이 상승세 기류는 어제부터 감지됐었죠. 이 급상승세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의 양강 대결 구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와 32% 또다시 이 오차 범위 밖으로 크게 앞서는 결과를 보인 건데요. 네. 이 심상치 않은 상승 기류가 계속해서 연이틀 확인되는 중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윤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결집 역풍을 우려해서 친윤계 모임 참가자도 줄었다. 또 김 의원 쪽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도 열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 친윤계 공보 모임 국민 공감 첫 모임 때 저희가 거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석을 해서 놀랐었는데 네. 어제 세 번째 모임을 했는데 여기에는 30여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소종섭 위원님.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NBS, 하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지금 오차 범위 4.5%포인트 차이는 오차 범위 내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적극 지지층을 보면 또 김기현 의원이 앞서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직력이 발동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투표율이 관건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결국 이제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투표이기 때문에 네. 적극 지지층을 얼마나 누가 많이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의 네. 흐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는 거고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등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또 천하람 위원장 출사표 던졌는데 그 파괴력이 어떻게 될까 몇 가지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의 여론조사 흐름들은 하나의 이제 참고 자료로 좀 봐야 되고 네. 앞으로도 좀 시간이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런 상황 관리를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투표율도 앞서 나오니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출마 선언이랑 같이 맞춰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두 사람 다 뭐 윤심 마케팅을 하고 윤심 호소인이라고 비판하고 결국 윤심을 쫓고 있다라고밖에 좀 볼 수가 없어 보이는데 강재묵 기자, 예. 윤 대통령이 또 어제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니까 이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 대구에 있는데도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또 막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윤 대통령 어제 구미를 찾았는데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가로 설립된 이 금호공과대학교를 찾았고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중 영상부터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이 구미의 금호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이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행위가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네. 이 대선 후보 시절 당시에도 이 2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 신분으로 방문한 것은 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남긴 건 역시 처음인데 네. 이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숙모관을 방문해서는 이 너무 좀 숙모관이 협소하지 않냐라며 이제 개선을 주문하는 이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기도 묘한 것이 이 네. 오늘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즉 생일 이 하루 전날 이 방문을 한 셈이 됐는데 네. 이 난을 보내는 등 이 성의를 보였습니다.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 방문한 시간대에 맞춰 이 구민 시민들이 2천여 명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벌이는 등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챙기고 있고요. 네. 그 영의 딸이라고 하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챙기고 네. 그보다 앞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보수 정권 대통령들 굉장히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거든요. 네. 뭐 이명박 박근혜 당시 대통령들이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았어서 좀 더 부각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수 정권 대통령들을 열심히 챙기는 거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보수 대통령들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네. 지난 연말 이래로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행보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강경 보수 지지층 쪽에 조금 더 기울이는 듯한 행보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뭐 바로 얼마 전에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었고 윤 대통령도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지층 결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여지는 행보들입니다. 그렇군요.